안녕하세요. 오늘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자, 베네수엘라 이슈에도 시장은 오히려 더욱더 활발히 충격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이런 리스크에도 피하기보다는 수혜주 찾기가 먼저 나온 점이 투자 심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네수엘라 재건 수혜주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이제 CES 2026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습니다. 오늘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개막이 된 거죠. 자, 시장은 이제 막연한 AI에 대한 기대감에서 실제 시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적이 나오는 AI, 그리고 타사와 비교해서 엣지가 있는 AI, 이런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좀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걸 발표를 했냐면, 자,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벤츠죠. 벤츠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엔비디아 연합이 자율주행 전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 AI, 피지컬 AI, 자율주행 시장에 들어오겠다. 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거기다가 이 젠슨왕이 발표를 하면서 입을 또 털었단 말이죠. 자기네가 뭐 세계 최초다라고 이 입을 털다 보니까 진짜 세계 최초인가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도 알차게 영상 준비했고요. 제가 짧게 핵심만 좀 정리를 해왔으니까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은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영상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이제 또 반등, 양봉으로 일단 브레이크를 잡아놨죠. 현재 옵션 가격대로는요, 440달러가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460달러가 좀 타이트하게 저항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 450달러 부근에서 현재 콜 옵션, 풋 옵션 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요일 아직 프리장, 여전히 좀 풋옵션의 힘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테슬라 하방 압력이 강하다기보다는요, 현재 이 수급 상황이 조금 약해진 데 대한 상황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본장 열리기 직전 데이터까지 다 따져봐야겠지만요, 현재 프리장까지만 보면은 풋옵션 이쪽 이 세력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수급의 힘이 약한 데다가 매도의 힘이 조금은 더 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하락 시작이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곤란하겠죠. 지금 이 옵션 세력들도요, 이 타이트하게 440달러에서 460달러 이렇게 하방과 상방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면서 간보기 전략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맥스 페인 가격도 450달러. 자, 어차피 옵션 만기가 금요일이잖아요. 자, 맥스페인 가격도 450달러라는 거는 이 금요일까지 멀었다라는 건데, 이 450달러라는 거는요, 지금 거의 주가 근처죠. 얘네도 엄청나게 간보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ES 2026에서 옵티머스 시연이 조금 예견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주가 상방이 또 갈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얘네도 간보기를 좀 치열하게 할 거다라고 보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매매 전략 잡아가실 분들은요, 제가 이런 데이터들 다 공유 드리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데이터 그리고 매매 전략 잡아가시면은 조금 편하게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젠슨왕이 자율주행 시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름도 마요네즈 막 뿌리면서 퍼포먼스를 보였죠. 아까 제가 영상 플레이 잠깐 해드렸는데요. 이 알파 마요네즈 뿌리는 퍼포먼스까지 부리면서 이 알파 마요를 올해 말 이 벤츠 CLA를 시작으로 미국 도로에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마요는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보이는 거를 해석을 하고
복잡한 주행 시나리오에 대해 추론을 하면서 그리고 주행 동작을 생성할 수 있는 비전, 언어, 행동 모델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는 대규모 추론 모델, 희귀 및 엣지 케이스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 학습 및 검증을 위한 개방형 데이터셋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접근 방식이 특히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 자율 시스템의 투명성, 안정성 및 경고성을 향상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차량 자율성을 향한 진전을 지원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펙을 좀 보면요. 100억 개의 매개 변수 아키텍처를 갖춘 알파마요 1은요. 비디오 입력을 사용해서 추론 궤적과 함께 궤적을 생성하고 각 결정의 논리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알파마요 1을 차량 개발을 위한 더 작은 런타임 모델에 적용하거나 추론 기반 평가자 및 자동 라벨링 시스템과 같은 AV 개발 도구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마요 1은 개방형 모델 가중치와 오픈소스 추론 스크립트를 또 제공을 해요. 그래서 향후 모델은 더 큰 매개 변수, 그리고 더 자세한 추론 기능, 더 많은 입력 및 출력 유연성, 상업적 사용을 위한 옵션을 제공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물리적 피지컬 AI 피드백 루프를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본인들의 피지컬 AI를 테스트할 이런 차들이 필요를 하고 있고, 마침 떠오르는, 지금 이 벤츠는 기술이 없죠. 그리고 지금 후보자로 떠오르는 게 현대 기아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시뮬레이션해서 추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델을 훈련시키고 대규모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다음 이 스택 파트너가 실제 세계에 배포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모델을 배송을 한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되게 사실 거창하고 좋아 보이고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공개한 건요.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테슬라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도 이번에 실토한 게 뭐냐면은 자, 리얼월드 AI는요. 실제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를 이번에 실토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 세계를 시뮬레이션해서 추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델을 훈련시키고 대규모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다음 이제 실제 세계에 배포하고 계속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모델을 배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시뮬레이션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면요. 이런 발표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선두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따라잡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하고는 있는데 테슬라와의 격차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를 이번에 결국 실토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젠슨항의 발표에 대해서 일론이 이런 코멘트를 남겼어요. 테슬라의 FSD를 흉내 내기는 쉽다. 90%, 95% 정확성까지 따라하는 거는 쉽다. 근데 95%에서 99%, 그리고 99%에서 얘를 100%까지는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데모는 누구나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데모 하나 만드는 거랑 이거를 양산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이거를 99에서 100까지 가는 데는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더해서 이 테슬라 FSD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예상하고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한 다음 둘의 차이를 줄이도록 똑똑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앞차가 우회전할 것 같아. 얘를 예측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잠깐 멈췄다가 직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측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회전이 아니구나라고 얘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수억 번 반복하는 게 바로 FSD예요. 그러면은 기존 섀도우 모드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섀도우 모드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사람이 실제로 운전을 하고 FSD가 뒤에서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운전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사람은 이렇게 했네? 라고 FSD가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FSD의 생각과 인간의 선택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이가 난다면 왜 다른지 학습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과 이제 AI의 비교 학습이었어요. 그럼 이 둘을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 자, 이 둘을 결합하면은 이게 이제 사이버캡의 이 전략이 먹힌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이버캡 대량 양산 남았잖아요. 이 사이버캡에 이런 전략이 먹힌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사람과 비교를 하던 거를 이제는 AI와 AI끼리 비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이버캡 A, 뒤에 따라가는 사이버캡 B. 그럼 B의 머릿속에서는 A의 지금 속도라든지 상황을 보니까 3초 뒤에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B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A가 자기 GPS, IMU로 진짜 움직임을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동시에 B는 카메라로 A의 움직임을 직접 지켜봅니다. 실측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B가 내가 예상한 움직임과 실제로 A가 한 움직임이 이만큼 다르네 라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예측을 해야겠다. 이거를 또 수백, 수천 번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인간은 하루에 몇 시간 운전만 해도요, 뻗어버리지만요, 사이버캡은 24시간 내내 AI로 계속 학습이 가능해요. 심지어 이제 추론 기능까지 붙었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젠슨왕이 발표를 하면서 자기네가 최초로 추론 어쩌고 이런 발언, 이 추론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테슬라의 FSD가 추론 기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 다 추론이 들어갑니다. 전혀 이 FSD에 추론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젠슨왕이 과도하게 이 세일즈를 한 겁니다. 무튼 사이버캡은 24시간 내내 AI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이게 왜 사이버캡의 특히 더 강력하냐면요. 사이버캡은 모두 다 같은 AI죠. 그래서 노이즈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깔끔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라는 규칙이 빠르게 정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이버캡은 사람보다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차와의 실제 움직임과 뒷차와의 이 사이버캡 예측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비교해서 이 AI가 스스로를 초고속으로 개선하는 학습 방식이 점점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전략은요, 테슬라만 솔직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첫 번째, 전 세계에 깔린 초대형 동일 센서 플랫이 있고요. 두 번째는 GPS 플러스 IMU 그리고 비전 데이터를 테슬라에서 모두 다 직접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다 통제를 직접 하고요. 특히 도조 그리고 대규모 학습 인프라를 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이 완벽한 실험 환경을 테슬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1번, 2번, 3번까지 테슬라에서 전부 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다 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이버캡으로 100% 동일한 AI, 동일한 목표, 동일한 행동 정책으로 완벽한 통제된 실험 환경으로 얘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AI 학습에서 어떻게 보면 꿈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속도는 더 빨라지고 오류 원인은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개선 사이클은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가 풀리는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고 로보택시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타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구조를 이렇듯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는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특히 90%, 95% 일론이 말했듯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했죠. 마지막 퍼즐 조각 완성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텐베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두 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게 돼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뭐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 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뭐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 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지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을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